인공지능 대표 기업이죠. 이 엔비디아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CNBC와의 인터뷰에 이 CEO인 젠슨 황이 나와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amount of computation that we have to do even at inference time now is 100 times more than what we used to do when ChatGPT first came out.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2025년 2월 26일 CNBC와 진행한 인터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분기 실적이 아주 양호했죠. 아주 뛰어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블랙웰 시스템의 생산 확대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다음 분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하는 점이 이번 인터뷰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컴퓨팅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기사에도 많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 추론 AI의 등장이 얼마나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인터뷰에서 이 젠슨 황은요, 이 추론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컴퓨팅 요구 사항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100배나 증가했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딥시크와 같은 오픈소스 추론 모델이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AI 컴퓨팅 수요는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본다. 100배가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블랙웰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하는 점이 바로 젠슨 황의 이 핵심 발언이었습니다. 이 블랙웰의 성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면은 이 블랙웰이 아주 뛰어난 AI 컴퓨팅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이전 모델이죠. 호버 대비해서 이 추론 AI 모델의 토큰 생성률을 25배나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GB200 시스템이 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칩보다 무려 60배나 빠른 AI 콘텐츠 생성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블랙웰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이제 중국 매출 부분이죠. 수출 통제로 인해서 중국에서 매출 비중이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계속해서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비중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엔비디아는 이 중국에서 화웨이 등 이 중국 기업과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추론 AI 시대의 초기 단계에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다가오는 GTC 컨퍼런스에서 이 블랙웰 울트라, 루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엔비디아의 새로운 제품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은요, 이 AI 기술의 발전과 엔비디아의 성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하는 점이 핵심이고요. 특히 추론 AI의 발전이 컴퓨팅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젠슨 황의 예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블랙웰 시스템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블랙웰이 이전 세대인 호퍼 대비해서 AI 워크로드에서 30배나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고성능 AI 서버 모델인 G200 그리고 GB200은 이 최대 효율성을 위해서 설계되었다고 하고요. 특히 이 에너지 효율성에서 개선됐다고 합니다. 블랙웰은 이전 세대 대비해서 25배 더 나은 에너지 소비 효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도 훨씬 덜 쓰게 되는 거죠. 대규모 AI 모델을 훈련시킬 때 이 8,000개의 이전 세대 GPU가 그 15메가와트시를 사용을 했는데 이 2,000개의 블랙웰 GPU는 같은 기간 동안에 오직 4메가와트만 사용한다고 하니까 에너지 효율성이 정말 뛰어나게 개선됐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요구사항에 변화가 온 것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 엔비디아와 함께 작업하는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의 변화로도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블랙웰 구성은 이 렉당 60kW에서 120kW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기존 설정보다 상당히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 중에 오직 5% 도 안 되는 이 데이터 센터만 이 렉당 50kW 이상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는
이 블랙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냉각 시스템도 개선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블랙웰 GPU가 특히 이제 초반에 그 발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이 블랙웰 도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열들을 냉각하기 위해서 액체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냉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부분까지 해서 이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가 상당히 변화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설계를 변화해야 할 텐데요. 블랙웰 도입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공급, 냉각 시스템, 렉 설계 등 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지고, 이러한 변화는 데이터 센터의 전체적인 설계와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는 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이 블랙웰 시스템은요, 데이터 센터의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력 공급과 냉각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와 혁신이 필요하다 하는 점도 우리 투자자들이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의 이 우수한 성과를 하이퍼스케일러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의 지배력이 절대적이죠. 특히 AI GPU 시장에서 점유율이 90% 이상입니다.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고요. 특히 블랙웰 아키텍처 도입으로 인해서 AI 트레이닝 워크로드에서 2.5배, 그리고 추론 작업에서 15배의 성능 향상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 엔비디아의 AI 칩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강점이죠. 하드웨어와 이 소프트웨어가 서로 이제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시너지를 낸다는 거죠. 특히 큐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에 400만 명 이상의 개발자 생태계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발자들은 이 큐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 개발을 해야 되니까 엔비디아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쟁사인 AMD가 소프트웨어 최적화 그리고 생태계 지원에서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또 엔비디아의 강점이 수직 계열화된 솔루션입니다. 특히 메라노스 인수를 통해서 네트워킹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2024년에 31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게 된 점을 살펴보면은 이 수직 계열화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재무적인 성과 부분도 살펴보면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86%나 증가를 했죠. 영업이익은 2배로 증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계속해서 이제 쌓이면서 이 굉장히 큰 좋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클라우드 AI 시장 독점하고 있는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대부분의 클라우드 업체들이 엔비디아 GPU만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GPU를 제공하고 있어서 사실상 독점 상태다 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들을 살펴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보다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인데,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이죠. 이 중국 시장에서 이 수익이 변동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엔비디아의 기업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익이 감소된 거죠. 중국 시장에서 수익 비중이 이 수출 규제하기 이전에는 25% 정도 됐는데, 이후에 이제 규제하고 나니까 절반인 13%에서 15%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해서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 내보내기 위한 이 전용 칩, 특별 칩인 H20, A800 등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익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 내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2025년 말까지 중국 내 직원을 4,000명으로 늘릴 계획인데요. 2024년 초에는 이제 3,000명이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1,000명 정도를 더 늘릴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자율주행 부분에서 이 수백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이 자율주행 부분으로의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다각화도 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로봇공학, 엣지 컴퓨팅 분야로 계속해서 진출을 확대하고 있고, 최근에는 양자 컴퓨팅 분야로도 진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렇게 전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직접 방문해서 지원들과 소통도 하고 이런 현지화 전략을 이제 강화를 하고 있고, 중국 내에
이 많은 개발자들에게 이 큐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3,000개 이상의 스타트업과 협력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규제 대응하고 관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CEO로서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대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이러다 보니까 반독점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을 중요한 시장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투자를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기술 갈등 속에서도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중국에서의 이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을 살펴보면요, 이 틱톡의 모회사죠, 이 바이트댄스가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엔비디아의 가장 큰 칩 구매자가 바로 이 바이트댄스죠.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알리바바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인공지능을 도입하면서 이 주요 기술 기업이 됐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이 알리바바를 빼놓을 수 없게 됐고, 알리바바도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리고 바이두도 빼놓을 수가 없죠. 중국의 검색 엔진과 AI 기업이기 때문에 이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바이두가 중국에서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통신과 인프라 기업으로 보게 되면 이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컴, 차이나 텔레콤 이런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도 이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이면서 엔비디아 칩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협력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AI 모델을 개발하고요, 대규모 컴퓨팅 작업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수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 칩 접근이 제한되고 있어서 일부 기업들은 자체 AI 칩을 하거나 이 대체 공급업체를 모색하고 있는데, 사실상 엔비디아 칩 없이는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수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지화 전략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술 생태계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150만 명의 개발자가 큐다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3,000개 이상의 중국 스타트업과 협력해서 현지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건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러 부분으로 이 사업을 다각화하고, 또 중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변국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해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도록 간접적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에 조금 더 실망을 주었던 중국 매출 감소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부분이다. 충분히 트럼프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얻어내게 되면 이 중국 정부와의 이런 교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고삐는 좀 풀어줄 것 같다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엔비디아 기업 가치는 훨씬 더 이제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잘 융합하고 이 큐다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로서는 현재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이제 상승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을 때 가장 투자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을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또 재무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성과들에 집중을 하면서 투자해 나간다면은 가까운 미래에 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